안녕하세요. 해원장애 종합복지관 발달지원팀 물리치료사 박현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과 함께 36개월 미만 아이들의 대근육 운동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가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움직임 발달은 단순히 몸을 쓰는 기술이 아니라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면 아이들은 더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5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월별 대근육 운동 발달 특징과 함께 그 시기별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대근육 발달 지연에 대한 부모님들의 대처 방법, 연령별 대근육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12개월까지 대근육 운동 발달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는 목 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 첫걸음마 떼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4개월까지는 아이들이 가장 큰 특징이 목을 가누고 팔로 지지해서 고개를 드는 것들입니다. 8개월까지는 뒤집기, 되뒤집기를 한 뒤 스스로 앉는 동작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10개월까지는 아이들이 배밀이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잡고 서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잡고 서서 잡고 옆으로 걷기 혹은 스스로 첫 발자국을 떼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어떤 대근육 발달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감각 자극을 통한 놀이 지원입니다. 또 바닥 놀이 활동의 지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상호작용 놀이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질감의 매트에서 스스로 뒤집기, 되뒤집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밝은색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유도하여 고개를 들고 팔을 뻗어보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밀이와 기기를 충분하게 연습해 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촉의 물건들을 쥐어주거나 혹은 아이에게 굴려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적 추적 놀이와 손을 뻗어보는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물속에서의 놀이 활동 경험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상호작용 놀이입니다. 안아주고 얼러주고 흔들어주는 등의 다양한 신체 접촉 놀이를 통해서 부모님과 애착 형성을 할 수 있고요. 주고받는 놀이에서 상호작용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놀이 환경에서의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과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13에서 24개월 대근육 운동 발달 특징입니다. 13에서 15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걷기가 가능해지고요. 18개월까지는 뒤로 걷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20에서 24개월까지는 달리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시도할 수 있고 두 발을 같이 점프해보는 동작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균형 감각의 향상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을 던지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가던 길을 뒤돌아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실내외 신체 활동 놀이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걷고 뛰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시간보다는 실외의 활동들이 증가되는 시기입니다. 실내에서 어머님과 터널을 만들어서 놀거나 다양한 높이가 있는 활동들을 즐겼다면 실외에서는 미끄럼틀, 그네 같은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모래나 물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감각들을 깨워줄 수 있고요. 언덕을 오르내리거나 균형 감각을 발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고 혹은 부모님과 몸으로 춤을 춰보는 등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좀 큰 블럭들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블럭을 쌓기를 통해서 놀이를 활동을 하거나 그것들을 쌓았다가 부수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협응 능력과 성취감과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들을 저희가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25에서 36개월 대근육 발달, 운동 발달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정된 움직임이 발달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정교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능숙해지며 한 발로 서기가 가능해져서 2초에서 3초 정도간 혼자서 한 발로 설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두 발로 점프를 하거나 낮은 장애물들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큰 특징으로는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주고받으면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균형과 조정 능력이 향상되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어떤 놀이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25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에게는 균형 잡기 놀이, 실외 놀이터 활동, 리듬에 맞춘 놀이 활동, 체육 활동, 퍼즐과 블럭 놀이 등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놀이입니다. 평균대 위를 걸어보거나 바닥에 선을 긋고 따라 걷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균형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실외 놀이에서도 이제는 정글짐이나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네와 미끄럼틀을 활용해서 놀이를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성을 키우면서 놀이하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4개월까지 아이들에게는 음악에 맞춰서 손뼉을 치거나 단순하게 몸으로 춤을 추는 등의 놀이를 했다면 이 시기에는 리듬에 맞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동요에 맞춰서 율동을 하거나 혹은 간단한 춤 동작을 따라서 신체 협응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공을 발로 차거나 던지는 등의 공놀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작은 블럭과 퍼즐을 이용해서 눈, 손 협응 능력과 소근육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대근육 발달 지연이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지연의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또래보다 현저하게 늦은 발달입니다. 언어적이든 인지적이든 대근육적이든 또래 친구들보다 발달이 현저하게 늦어 보인다는 것들이 발견되었다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대칭적인 움직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패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근육의 긴장 상태 혹은 무기력한 이완 상태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은 조금 지나면 클 거야. 때가 되면 커. 조금 더딘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가 아니라 그 시기에 아이들의 발달 지연 신호가 보인다면 소아과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 진행 혹은 발달 재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영유아 발달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확인해 보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필요한 활동들을 더 지원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가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 아이를 확인해 보고 관찰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령별 대근육 발달 촉진을 위한 가정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 줄 수 있을까요?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입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입니다. 또는 시기에 맞게 또래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는 문화센터와 놀이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역할,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서 스스로 경험해보고 추진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해주고, 연령에 맞는 크기, 무게 등의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단순하게 혼자 놀이가 아니라 부모님과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서 부모님의 모델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성취해보는 경험들을 제공하고요. 작게는 아이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들도 한 가지 놀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발달 지원을 통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가정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36개월 미만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과 전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에서 12개월까지는 목을 가누고 첫걸음마를 떼는 시기입니다. 13에서 24개월까지는 걷기와 달리기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25에서 36개월까지는 조정된 움직임과 균형 발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대근육 발달은 인지, 언어,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발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맞는 놀이 활동은 대근육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움직이고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발달 지연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아이들에게 적절한 평가와 조기 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대근육을 발달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들이 경험하고 실패해보고 또 다시 그것들의 응원을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지지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육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가진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왜 부모님 말을 듣지 않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그것들을 배운다는 것을 더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36개월까지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